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구의 날을 맞아 친환경 공약을 제시하자 관련 종목들이 일시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을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코스피 시장에선 관련주인 그린케미칼이, 코스닥에선 에코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처셀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 임상 3상 시험을 현지 품목 허가를 위한 최종 임상 시험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네이처셀이 국내 임상 3상 시험을 보완할 소규모 임상만 진행해도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이 경영권 분쟁이 해소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이 2대 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2대 주주였던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대표는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 제한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지분은 14.34%에서 4.62%로 줄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롯데면세점이 실적이 부진한 해외 공항 면세점 점포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뉴질랜드 웰링턴 공항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2018년 영업을 시작한 이후 7년 만입니다. 롯데면세점은 향후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해외 매장도 추가적으로 철수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그렇지만 주식 성공백서는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2% 상승하며 2,493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2% 상승하며 7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전에는 하락했지만요.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살펴보시며 지구의 날을 맞아서 정책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서 탄소 중립, 친환경 플라스틱, 풍력 등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상승했던 창투사 그리고 세종시 등은 하락세 켜졌습니다. 이렇게 미장은 급락했지만 잘 버텨주고 있는 우리 증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그 대비에 대한 노하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한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차림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방송 보면 첫 방송부터 전문가님이 미장하면 안 된다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에 딱 맞아떨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셀 아메리카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2% 넘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여기에서 버티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미장에서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 초반에는 공포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 시장 트렌드는 장 초반에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가
장 후반부로 갈수록 보통 회복하는 장세가 최근 트렌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면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예, 지금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1,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강보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은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더 많이 갖고 계시겠죠. 내 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뭐 1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관망세가 지금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번 주에는 지금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G20 미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개최가 되는데 27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요. 거기 안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미국 재무장관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슈로 충분히 상승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지금 뭐 양쪽에서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에서는 기관만 나홀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관망세가 굉장히 뚜렷하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적다 보니까 변동성이 정말로 엄청나게 큽니다.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정책주들도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21원에 있습니다. 일단 아마 점점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전에 미증시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더 어렵겠죠. 예, 미증시에 투자할 때는 또 달러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면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는 원달러 환율을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국 내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러가 좀 내려오길 원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파월을 압박하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로 보면 자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인데 사실 V자 반등이 아직 안 만들어졌죠. 안 만들어졌고 지금 이 부근에서 너무 오래 있어요. 지금. 네, 너무 오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 특별한 이슈가 만약에 안 나왔다라고 하면 또 실망 매물이 또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100달러를 깨면서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군이 지금 전체적으로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는 반도체 그리고 그 관련 종목들이 가장 많이 있죠.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가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방향성은 잡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락으로 가게 되면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 올릴 확률이 높고요. 예, 여기에서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 좋은 관세 이슈가 협상안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거래 대금도 적고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관망세가 뚜렷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저는 더 빨리 올라가길 바랬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 정도 바로 올라갔어야 이게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에서 횡보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약간 기대감이 좀 상실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또 바닥 확인하고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뭐 사실 뭐 중기적인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입장으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장 종목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전에 없던 변동성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흐름들, 그런 트렌드들 잘 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런 부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관망세가 뚜렷한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도 한미 간의 관세 협의에 호재도 좀 기다려지는 대목인데요. 그만큼 쉬어갈 때 우리는 시장에 대한 대비 더 꼼꼼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매일장에 대한 대비, 장시작 전에도 가능하신데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더 꼼꼼하게 살펴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쏙쏙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만 선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어제도 오늘도 역시 시장을 보면 정책주가 강세인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도 정책주 관련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오늘 키워드 가지고 나왔는데 다 정책주예요. 예, 정책주고 최근에 뭐 AI도 약간 잠깐 정책주로 또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로봇은 쉬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쉬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쉬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주도 테마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정책주는 매수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예,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려 지금 같은 시장이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종목이 종목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정책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종목 선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기 좀 쉬운 시장이다. 정책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나오던 이슈예요. 그래서 에코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에어라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만약에 장 전에 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들어가면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에코바이오가 대장입니다. 그러면 쉽게 종목을 컨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책주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 안에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뭐 13%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약간 반납하긴 했는데 저출산 관련 종목이죠.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종목군에서 대장주는 지금 아가방 컴퍼니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은 뭐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뭐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에코바이오 이런 식으로 대장주만 이렇게 고르신 다음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모니터링 하시면 종목 잡기 편하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종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죠. 예, 조정이 나오고 있고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일단 뭐 석탄 발전을 폐쇄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석탄 발전을 폐쇄를 하고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뭐 일본과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관련 종목으로 해서 오늘 급등한 종목이 에어라인이에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를 갔죠. 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공략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에어라인인데 에어라인도 어떻게 보면 상장한 후에 상장했을 때 그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네, 요캔들에서 이미. 이때도 이 온실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상승폭을 약간 반납해서 한 12%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 지금 최근에 이 고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고가죠. 예, 52주 신고가였던 이 영역을 오늘 또 돌파를 해줍니다.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바이오가 이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이슈는 내일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죠.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오늘 했다가 다시 반납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정책주들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는 네이처셀입니다. 사실 최근에 정책주가 다 움직이고 있는데 개별 이슈로 해서 제약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꿈틀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처셀도 지금 52주 신고가 오늘 돌파를 했거든요. 이미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지금 글로벌 그 품목 허가 기준 된다. 그래서 미국 FDA 조인트 스템 최종 임상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FDA에서 무슨 임상에 대한 승인이 나왔다,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폭등해요. 저도 제약바이오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섹터군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뭐 수년 전이에요. 수년 전에 제약바이오가 한번 붐이 일었던 적이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이런 이슈 나오잖아요. 뭐 임상 성공, 3상 성공 이러면은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정말로 급등을 해버립니다. 뭐 그런 케이스는 아마 최근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유한양행도 있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식품과 함께 경기 방어주로 접근해 보시면 지금 제약바이오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상승을 해줬어요. 상승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오늘도 1,600억 정도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여기에서. 이게 근데 상한가예요. 상한가인데 지금 이 앞전에 물량을 다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캔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FDA 승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왜 그러냐면 이 FDA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따졌을 때 이 FDA 승인 기준이 가장 높아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FDA가 승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시장성이 훨씬 더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FDA 승인 났다, 뭐 했다 그러면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상황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이제 시장 확보가 용이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고점이 여기였는데 지금 이 금액이 33,25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고점을 이 부근을 돌파를 했고요. 신고가 영역입니다. 또 다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앞전의 매물은 이제 매도할 사람은 다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거래 대금이 1,690억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거래 대금보다 더 적어요. 이제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오늘 매수를 또 하신 분들은 더 높은 목표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약바이오는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슈는 세종시 이전입니다. 근데 이 세종시 이전은 지금 국회에서도 오늘 또 얘기가 나왔어요. 국회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전 대선 그리고 그 전 대선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얘기는 계속 나오던 이슈예요. 계속 매 대선 때마다.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약간 또
좀 주춤하죠. 예, 정책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경우를 사실 그동안은 제가 못 봤는데 항상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청 권역에 이 표심을 공략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 종목들이 뭐 한일시멘트, 넥스트레이드에서 다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넥스트레이드가 있다 보니까 아침 8시부터 매매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오늘 주도 섹터가 어떤 섹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넥스트레이드에서 항상 고점을 만들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장 시작한 후에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장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올라갔다고 해서 정규 시장에서 무조건 올라간다?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에서 뭐 한일 시멘트라든가 아시아 시멘트 그리고 삼표 시멘트 이런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랐고요.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어제 전일 상한가를 간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었지만 지금 상승폭을 큰 폭으로 지금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세종시 관련 건설 종목으로는 계룡건설이 오늘은 정지가 됐죠. 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정지를 됐는데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 조정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일 이 계룡건설이 정지가 풀렸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을 해보면서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도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신양해는 어제 상한가를 간 이후에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반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성신양해는 제가 어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어제 히든 종목이 성신양해였는데 오늘도 히든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송 말미에 말씀드릴 거예요. 오픈할 거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앞서 보셨던 그 온실가스 관련된 종목,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종목 에어라인이었죠. 그 에어라인도 제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4월 16일 날. 그때 제가 21,550원에 공략해보자. 종가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2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한 16%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도 정책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종목도 움직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신양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정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안 나오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지금 다 조정이 나오고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라 계룡건설이 과연 내일 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사실 의문이죠. 그래서 내일 좀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요즘 변동성이 정말로 너무 커요.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변동성을 보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트레이딩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트레이더가 입장에서도 트레이딩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을 볼 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종목을 사게 되면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이게 왜 올라가야 되는지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떨어질 거에 대해서는 생각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좋겠죠. 하단 링크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키워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3가지 키워드를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온실가스 관련해서 에어레인 짚어주셨는데요. 신고가 돌파한 종목으로 오늘 진입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네이처셀 주목해주셨습니다. 경기 방어주의 임상 호재 소식까지 주가에 날개를 달았는데요. 네이처셀 역시도 신고가 영역이니 전문가님과 함께 추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에서는 어제의 히든이었던 이 성신양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급등해준 종목인 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주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 어떤 정책주의 종목들이 있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더 꼼꼼하게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오신 종목들은 어떤 시각으로 뽑아오셨을지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어제 5일선 매매 기법 배워봤잖아요. 배워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기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오늘 어떤 내용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시장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그리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가장 적은 지금 단기 매매 기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가지고 나온 기법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일선 매매 기법이에요. 5일선. 자,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선이라고 하거든요. 예, 단기 매매선. 우리가 하는 게 단기잖아요. 예, 그래서 단기 매매선을 보자. 이게 11선도 있습니다. 11선. 이 11선은 단기 추세선이라고 해요. 단기 추세. 그래서 11선이 깨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일선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5일 동안 평균 주가를 이어놓은 선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HTS나 아니면은 MTS를 키게 되면 5일선, 11선, 21선, 뭐 61선, 121선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5일선만 보고 매매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거래 대금은 체력이에요. 체력. 종목의 체력. 우리는 주가가 상승해야만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 여력, 이거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체력, 이게 얼마나 강한가. 그게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정책주, 뭐 인맥주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300억 이상은 나와야 돼요. 300억 이상. 300억 이상 정도 거래 대금이 들어온 종목. 그리고 거래량으로 따지면 만약에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다. 1,000만 주다. 그러면 여기에 30%이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거래 대금이. 그러면 300만 주가 되겠죠.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그날 단기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 이슈가 내일까지는 가야 돼요. 내일까지는. 이왕이면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이면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AI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움직였죠.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이면 좋은데 최근에는 너무 빠르게 시장 수급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주도 섹터가 한 3개, 4개 돕니다. 뭐 저출산 갔다가
또 무슨 일자리 갔다가 세종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요. 수급이 하루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속성장 산업군을 잡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 요즘에는 내일까지만 이 이슈가 우리는 어차피 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내일까지만이라도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사실 정책주는 계속 봐야 돼요. 예.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 3일까지는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정책주의 특성상 6월 3일 끝나고도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은 정책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섹터군에 종목이 뭐 한 20종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20종목. 근데 이 20종목 중에 관심 있는 종목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종목은. 예를 들어 뭐 세종시 관련 종목이다. 그 종목들도 20개나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3개,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은 그날 뭐 4%, 5%, 10% 이렇게 급등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 그다음에 2등주, 3등주 정도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섹터군이 확인이 됐으면 그 섹터군 안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 뭔가 보시면 돼요. 이 관심도는 이거하고 똑같죠. 결국에는. 예. 거래 대금 그리고 거래량. 그 섹터군 안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도 가끔 바뀌어요. 네, 바뀌는데 확실한 대장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로봇이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예, 뭐. 그런데 이런 정책주에서는 다른 종목이 대장도 했다가 서로 대장주를 바꿔가면서 전체적인 섹터를 들어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 뭐냐, 그 섹터군 안에서도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게 시작입니다. 스타트. 시세의 스타트. 이게 5일선인데 이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가 이제 그 종목의 스타트 지점이다. 그러면 이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려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정책주들이 우상향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 종목에서 하나하나씩 눌러보시면 지금 이런 종목들이 꽤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막 여러 종목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종목 갖고 계속 오늘도 샀다가 내일 팔았다가 또 내일 시초가로 샀다가 팔았다가 팔고 나서 또 종가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또 올라가고,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대성창투를 이틀 연속 드렸어요. 히든 종목으로. 월요일 날 드리고 다음날 20% 가고, 그리고 화요일 날 드리고 다음날 7% 가고.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대장주만 관심 종목에 뽑아놓고, 그리고 오늘 뭐가 움직이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셔도 지금은 수익 내기 쉬운 시장이에요. 정책주만 움직이니까. 다만 장중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을 하실 수가 있냐 없냐, 그 차이겠죠. 그리고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최근에는 한 3분, 5분 만에 이 10%까지 들어 올려요. 그리고 3분, 5분 만에 이걸 또 다 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10% 올렸다가 요 뒤에서 마이너스 10%로 다 빼버려요. 이게 걸리는 시간이 10분이 채 안 걸려요. 예를 들어서 뭐 6분 걸렸다. 근데 내가 바빠서 6분 못 봤어요, 주가. 그러면 그냥 여기서 물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응 전략이 그만큼 최근에는 시장에서 빠르게 돼야 된다. 지금 주식 시장은 주식은 대응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응 전략이 중요해요. 그리고 빠르게. 자, 일단 이런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생겼을 때가 시작 지점이고요. 그리고 박스권을 상단 돌파하는 그런 지점도 좋죠.
이 박스권에서는 보통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또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파는데 이날 갑자기 거래 대금이 막 들어와요. 뉴스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장대 양봉이 또 돌파를 합니다. 이게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매수가 매도를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세가 매도세를 다 이겼다. 여기는 매도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매도를 다 받아내고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네. 이거를 보통 손바뀜이라고 하잖아요. 네. 매도할 사람은 다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도 종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에가 저항이에요. 그죠? 저항. 여기가 지지겠죠. 그래서 사실 좀 안정적으로 나는 주가를 운영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주식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자리들은 좋은 게 뭐냐면 손절 라인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반등하면 여기까지 수익이 또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은 돌파되고 난 후에는 지지로 또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서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도 또 눌림목 자리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동평균선이 이게 121선 그리고 이게 61선 뭐 이게 또 21선 이걸 역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평선이 다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저항이에요. 당연히 바로 이 이평선들이 위에 있다라는 거는 맞고 내려올 확률이 다 높아요. 예. 다 맞고 내려올 확률이. 그렇게 되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돼 있는 그러니까 5일선, 뭐 11선, 뭐 21선, 61선, 121선 이런 식으로 정배열돼 있는 이런 구간에서 하시는 게 좋다. 물론 저는 이런 데서도 해요. 이런 데서도 하고 뭐 이런 데서도 하고 별의별 군데서 다 하는데 일단 트레이딩을 많이 하셔서 경험치가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이런 구간, 정배열 구간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이 앞에 보시면 이 검정색이 121선이거든요. 장기 이평선이에요. 뚫기 어려운. 그리고 이 녹색 선이 61선입니다. 자, 이 두 개는 장기 이평선으로 나뉘면서 뚫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뚫리죠. 뚫리면서 이 캔들이 이 핑크색이 5일선이거든요. 핑크색 선을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시세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 뒤쪽에서 원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앞에가 횡보처럼 보이는데 횡보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하락 추세였어요. 급반등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전에 보면 요런 구간들 보시면 이 전고점이 여기인데 여기죠. 예. 그 전에 계속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다가 이 캔들이 5일선도 돌파를 하고 전고점도 돌파를 합니다. 이 고점이 그 전에 있던 고점보다 고점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2번 찍었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3번째에서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고점도 돌파를 했죠. 그럼 매물대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매물도 없는 상태에서 5일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게 15%짜리 양봉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날 이 고점을 돌파할 때도 매수 타점이고요. 장중 단타.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는 종가 베팅 가능하고요. 다음 날은 원래 시초가도 가능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점상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이 파란 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인데 이 정도의 이탈은 한번 참아볼 만해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또 이게 21선이거든요. 이 21선이 또 지지 라인이 돼요. 아까 역배열에서는 다 저항이었지만 다 지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5일선, 이 핑크색 선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 고점을 또 돌파했죠. 그러니까 고점도 다시 돌파하면서 5일선도 돌파하고 장대 양봉. 그러면 또 다른 시세. 그리고 나서는 뭐 5일선 닿을 때마다 매수하시면 돼요. 예. 닿을 때마다. 여기서도 5일선 닿고 반등 나오고 5일선 닿고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도 같아요. 보시면 여기가 전고점이죠. 예. 여기가 전고점인데 여기서는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서는 돌파를 못합니다. 돌파를 못하는데 요 캔들이 돌파를 하죠. 예. 요 캔들이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도 돌파를 하고 5일선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5일선 밟을 때마다 움직여요. 예.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은 지금은 정책주가 가장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놓치신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떴다 그러면 수급이 엄청나게 쏠려요. 그리고 기대감도 높습니다. 그래서 잘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부터는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그렇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은 이 단기 추세선 11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금 5일선 밟을 때마다 움직이거든요. 계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닿을 때마다 사면 돼요. 예. 그러면 오늘도 수익 나는 거고 뭐 내일 모레 계속 매일. 그죠? 그래서 한 종목 가지고서는 계속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렇게 되면 종목 컨택을 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죠. 뭐 여러 종목을 컨택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고점이죠. 예. 여기서 못 뚫습니다. 전고점. 근데 전고점을 뚫었어요. 뚫고 나서 또 장대 양봉 만들었죠. 이거는 5일선 뭐 돌파가 아니라 그냥 시초가를 띄워버린 거예요. 5일선 위에서. 원래는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돌파를 한 겁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라는 거고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한 거예요. 이 전고점을 시초가로. 예, 강한 상승 흐름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또 시초가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여기도 지금 5일선 밟고 올라가잖아요. 예, 여기서도 밟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밟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정하면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전고점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매물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나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지? 기준이 없거든요. 보통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요 지점에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많이 판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 타점을 볼 때 여기가 전고점이면 이걸 돌파하는 이 지점을 보자. 근데 이 지점은 항상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캔들이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갈 종목이면. 보시면 이것도 지금 여기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돌파하는 이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 이 점 보시면 여기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 전에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예, 없다가 이날 매도가 나올 걸 대비를 하는 거죠. 매수세가. 매도가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왔는데 매수세가 완벽하게 이긴 거죠. 장대 양봉인데 또 꽉 찬 장대 양봉이니까. 그런데 거래 대금도 엄청 들어와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세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예, 간단하고 근데 뭐 주가가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도 많고요. 그리고 기준도 사실 이런 한 가지 기준보다는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더 첨가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은 뭐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단 링크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으로 5일선 기법 공부해봤습니다. 주도 테마도 빠르게 움직이고 수급도 빠르게 움직이면서 정말 골치가 아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함께할 수 있는 전문가님이 곁에 있으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 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릴 거고요. 이렇게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지는 큰 화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보수적인 우리 시장 안에서도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쏙쏙 선별해 오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힌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어제 히든도 크게 급등해줬잖아요. 네. 그만큼 오늘 히든은 어떤 종목일지 시청자분들이 꼭 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종목에 대한 힌트,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은 정책주입니다. 예, 정책주인데 정책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모멘텀 하나로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이슈에 엮여서 또 움직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재료 소멸적인 그런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했는데 재료 소멸이 되면서 하락을 했다가도 또 다른 모멘텀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보자. 동사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일단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책주로 엮여요. 그리고 반도체 디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 그래서 반도체 OLED 소재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전에 그 첨가제도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자, 이 관련 종목이 탄소 포집 관련해서 온실가스 정책주, 반도체 관련주, OLED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글로벌 시장 확장으로 수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오늘 온실가스 관련해서 에코바이오만 보고 계시죠. 그리고 에어레인이라든가 에코바이오만 보고 계실 텐데 이 종목은 사실 안 갔어요. 이게 오늘 지금 상승폭이 약간 반납해서 한 15% 정도 상승한 채로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 전에는 조정이 깊이 받으면서 61선, 121선 돌파 못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막 흔들고 있잖아요. 예. 이게 주가가 고점일 때도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저점일 때 흔들리는 거는 매집 형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함께 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히든도 정책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정책주뿐만 아니라 탄소 포지, 반도체 2차 전지까지 굵직한 모멘텀만 갖추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이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에어레인, 네이처셀, 성신양회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탄소 포집의 핵심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꿀팁 잘 담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